자, 기말고사 18번 문제 봅시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2인 이차함수 fx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gx가 가나를 모두 만족한데 이게 뭔 말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면 일단 나가 훨씬 더 조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써볼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2랑 10 외에는 근이 없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야. 이게 모든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럼 나를 해석하면 어떻게 돼? 2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니까 원래 F2가 1이거나 G가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F2가 1이든 G가 1이든 어차피 둘 다 1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사실은 뭐야? F6이 1이거나 또는 G6이 1이 돼야 되잖아? 근데 F6이 1일 때 G6이 1인 거는 불가능하겠지. 왜? 둘이 같아지는 건 2랑 10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6일 때는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러면 둘 중에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케이스 1.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케이스 2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문제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이차함수 그래프가 두 개 나왔지. 거기다 시계값이 여러 개 나왔지. 물론 대수적으로 푼다라고 해서 어렵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보가 많으면 어떻게 나타내주는 게 좋아?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좋아. 왜? 그래프라는 건 통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그릴 줄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분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y는 1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겠지? 그러면 이때는 f6이 1인 걸 알잖아? 그러면 fx는 2,1을 지나고 6,1을 지나면서 최고창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볼록한 약간 그리면 요런 녀석이 되겠지. 얘 좀 더 크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몰라. 요런 정도의 2차 함수를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겠지? 그러면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그럼 생각해봐. 내가 얘랑 만나라는 거 뭐밖에 없다고 했어? g6은 1은 아니라고 했고 여기서는 만나고 여기서는 같아야 되잖아? 그럼 생각해봐. gx가 여기는 지나는 게 확실하지. 근데 y는 1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 여기 근이 아니라 2와 6 외에 다른 근이 생기니까 모순이 되겠지? 그래서 gx의 값이 1이 되는 건 오직 2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2,1에서 y는 1에 접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느낌의 그래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의 그래프?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가 몇이라고 했으니까 10이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그래프를 통해서 fx, gx를 알아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최계가 2고 2와 6에서 y의 값이 1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gx는 어떻게 되냐? x-2의 제곱에 최고차의 개수는 1이었고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내가 10에서의 좌표는 계산을 해보면 10을 집어넣으면 8제곱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10,65라는 것도 알겠네. 물론 그래프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면 두 함수의 그래프 나왔으니까 얘가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y는 k와 두 그래프의 교점에 합한 것의 개수가 3개가 된다는 얘기잖아.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그럼 y는 k를 이렇게 그려봐. 이 상태에선 교점이 하나도 없지? 얘가 올라가면 교점이 하나, 여기 올라가면 교점이 2개, 여기 올라가면 교점이 2와 6 2개밖에 없지? 여기 올라가면 4개지. 여기 올라오면 몇 개야? 3개 됐잖아. 여기, 여기, 여기. 더 올라가면 어떻게? 얘는 그래프가 사실 내가 여기까지만 그렸지만 원래는 그래프가 이쪽 위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교점이 몇 개? 4개가 되지.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건 오직 어디뿐이야? 여기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y는 k라고 쓴 건데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되니까 k가 몇일 때가 답이야? 65일 때가 답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됐니? 자, 근데 케이스 1만 하고 끝내면 안 되겠지? 케이스 2도 당연히 해줘야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케이스 2에 대해서도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y는 1이 이렇게 있을 때 g2가 1이고 g6이 1이니까 뭔가 y는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y는 fx는 이 점을 지나잖아. 2,1을 지나잖아. 근데 6,1을 제외한 다른 점을 더 지날 수는 없지. y는 1과 만나는 점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어? 요렇게 좀 더 가파른 애가 돼야 되니까 요런 애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어디에 모순이야? F10은 G10이랑 같다는데 모순이 걸린다고. 그래서 케이스 2는 안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 18번 문제가 언뜻 보면 굉장히 생소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최고차의 개수 다 주어진 이차함수 2개밖에 없고 가나 조건을 잘 해석하기만 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거든? 근데 정보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걸 따로따로 해서 대수적으로 하려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실수하기도 쉽거든? 근데 이렇게 통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주는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대수로 풀기 힘들면 기하로, 기하로 풀기 힘들면 대수로 항상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공부하도록 해라. 이거 내가 설명하니까 조금 길어진 거지 사실 문제풀로 답낸다고 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 연습만 되어 있다면. 자, 그러면 18번 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